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보은닉의 활용 예로서 정보은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클래스의 임플리멘테이션 부분, 특히 프라이빗으로 적혀져 있는 데이터 멤버랑 그 다음에 함수 바디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외부로 알려질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갖다가 외부 사람들,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숨기는 임플리멘테이션 내용을 숨기는 그런 제도를 정보은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은닉을 갖다가 적용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를 아무나 작성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도록 사용자의 영향을 안 미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인포메이션 하이딩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 어떤 소프트웨어 작성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서 이번에 라인 버퍼를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작성하는 와중에 중요한 내용은 사용자 입장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은 그냥 원래 사용하는 그 방법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 하는 점이 중요한 거다 하는 거죠. 자, 라인 버퍼 어떻게 한번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트링 클래스의 스플릿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토커나이즈를 했는데 그거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거는 스트링 클래스라고 하는 게 스트링 클래스의 스플리트 함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좀 무식한 방법으로 내가 직접 문자열을 갖다가 입력으로 들어온 한 줄의 내용을 내가 직접 토커나이즈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되겠느냐, 그런 방법을 한번 짜보자 하는 것이 이번 예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일단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하고, 이미 스페시피케이션은 정해졌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됩니다. 이런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 건가 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제 보통 프로그램 짤 때 그냥 머릿속으로 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건 이제 내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림을 그려야지 됩니다. 나 이거 그림 그리느라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게 무차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이거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이제 판서에다가 대충 그려도 될 일을 자꾸 그림판으로 그리다 보니까 시간 많이 가고 많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그림 그리는 정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입력으로는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입력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스트링이 들어왔죠, 그죠? 스트링이 들어온 거를 내가 이 스트링을 갖다가 토커나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머릿속을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을 그리기를 내가 넉넉한 배열을 하나 할당을 받습니다. 넉넉한 배열, 이렇게 넉넉한 배열을 하나 할당 받았어요. 캐릭터의 배열입니다. 캐릭터, 문자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256개짜리를 갖다 잡았다는 거죠. 256개짜리를 잡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1 있죠, 그죠? 1, 이거를 여기다가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 각각 캐릭터 하나씩 아닙니까? 캐릭터 여기다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빈칸, 또 캐릭터 하나 여기다 옮기고, 그 다음에 또 8, 또 여기다 옮기고, 그 다음에 또 빈칸 또 여기다 옮기고, 이런 식으로 스트링 전체를 캐릭터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캐릭터 배열에다 한번 집어넣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요 화살표는 사실은 변수로 따지면 이제 인티저 변수로서 인덱스로 사용을 할 건데, 일단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화살표를 그렸는데, 그걸 맨 처음에, 이 화살표를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이게 인덱스가 얼마라는 겁니까? 인덱스가 0이라고 하는 겁니다. 0. 인덱스가 0인 상태를 갖다 내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제 일처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놓고 하는데, 이 화살표, 야, 얘가 1이냐, 이제
얘가 맨 처음에 뭐냐고 내가 확인을 하냐면은 얘가 가리키는 곳의 위치가 덧셈이냐 뺄셈이냐 곱셈이냐 나눗셈이냐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내 나름대로 어떤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이 오퍼랜드라는 거죠. 오퍼랜드인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링 스플릿을 해가지고 1, 2라고 하는 걸 갖다 통째로 잘라냈지만은 우리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게 숫자다는 거죠. 숫자면은 얘를 여기다가 옮겨 놓는 겁니다. 이를 이렇게 옮겨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뭘 만날 때까지면은 빈칸을 만날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옮겨지겠습니까? 이 빈칸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2라고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2라고 적고 그 다음에 또 인덱스 값을 갖다가 증가시켜서 이렇게 옮깁니다. 자, 뭘 하느냐? 컨스트럭터에서는 그냥 이 배열만 만들어주고 getNext 토큰을 할 때마다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getNext 토큰 할 때마다 1, 2 빈칸 이렇게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얘가 1, 2 빈칸 만들어질 때마다 작업을 끝내가지고 여기서 만든 이 스트링, 요건 스트링 객체입니다. 이 스트링 객체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파스 해가지고 인티저 파스 함수로 호출해가지고 정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토큰 값으로서는 이제 토큰 아이디 오퍼랜드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토큰 밸류에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12를 저장했다가 12를 넘겨준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이제 getNext 토큰을 합쳐 처음 getNext 토큰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처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 getNext 토큰을 처리했을 때 여기까지 처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getNext 토큰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빈칸은 지나가고 다음번 데이터를 할 테니까 빈칸은 지나가고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요건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없어진 다음에 두 번째 getNext 토큰 했을 때입니다. 이제 8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받아서 요 자리에 8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두 번째 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 getNext 토큰 할 때 또 이렇게 1 처리를 해가지고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내서 이제 다시 빈칸을 만났으니까 또 8을 돌려준다는 거죠. 토큰 아이디 7에다가 토큰 밸류 8을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처리를 할 때는 getNext 토큰을 할 때마다 처음 getNext 토큰 했을 때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etNext 토큰 했을 때 또 얘 처리하고 세 번째 getNext 토큰 했을 때 또 얘 처리하고 네 번째 getNext 토큰 할 때 얘 처리하고 다섯 번째 getNext 토큰 할 때 요거 마이너스 8 처리하고 여섯 번째 했을 때 플러스 일곱 번째 했을 때 덧셈 여덟 번째 했을 때 이제 end of data를 만나가지고 end of data 널 캐릭터를 만나면 이제 end of data를 돌려주도록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이제 머릿속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요 인덱스, 내가 여기 화살표로 표시한 요 인덱스 값이 계속 증가하면서 빈칸마다 멈춰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고안한 자료 구조를 갖다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면은 라인 버퍼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생긴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new line buffer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버퍼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있을 때 new line buffer 하게 되면은 데이터 멤버 3개를 만들 거다 하는 거죠. 데이터 멤버 3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요런 내용으로 이제 데이터 멤버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겁니다. 내가 요런 덩어리로 데이터 멤버를 만들겠다 하는 거죠. 요런 덩어리를 만들 때 요 텍스트라고 하는 레퍼런스는 아까 256자리 긴 배열 있죠, 그죠? 긴 배열에다가 입력으로 들어온 그 한 줄의 내용을 갖다 저장하는 그런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용도로 이 텍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화살표를 이용해서 0번 인덱스부터 계속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행위를 했죠, 그죠? 그걸 포지션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내가 기록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0이었다가 이제 한 칸씩 지나갈 때마다 1, 2, 3, 4 증가하도록. 그 다음에 토큰 밸류는 이전 버전과 똑같이 어떤 오퍼랜드를 만났을 때 그 오퍼랜드의 인티저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자료 구조체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겠다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new line buffer라고 하는 그 컨스트럭션을 호출하게 되면은 C 영역에 일단 라인 버퍼 객체, 요걸 라인 버퍼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인 버퍼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256자리를 만들고 컨스트럭터에 넘어온 그 스트링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 캐릭터씩 쫙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일 처리를 할 준비를 하겠다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이제 자료 구조 수업 배우고 있죠, 그죠? 뭔가 데이터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뭔가 일 처리를 하게 할 그럴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들 이런 거 갖다 자료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자료 구조를 머릿속으로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 구조를 그리고 나면은 내가 이제 코딩을 할 여지가 있다 하는 거죠. 자, 한번 코딩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 자, 여기 보면 256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 배열, 캐릭터 배열 만들 때 이 숫자를 쓰기 때문에 256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상수로 미리 하나 적어놔봤습니다. 얘는 뭐 바깥에서 사용될 일은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적어놨어요. 자, 데이터 멤버 몇 개 있어야 됩니까? 그림 보면 3개가 있죠, 그죠? 그림 보면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를 갖다가 내가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자, 텍스트. 이 텍스트의 타입은 뭘 것 같습니까? 텍스트의 타입은 캐릭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입니다. 캐릭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텍스트. 자, 두 번째 이 포지션. 포지션은 뭡니까?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포지션. 물론 얘네들 다 프라이빗으로 적어 놓는데 뭐 안 적어도 프라이빗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프라이빗. 그 다음에 private integer token value. 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코딩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일이 중요한 거지 여기다 뭐 글자 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링 이 라인 버퍼 컨스트럭트에 넘어왔죠, 그죠? 이 스트링이 텍스트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옮기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옮기기 전에 일단 이 캐릭터 배열, 이 덩어리를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그죠? 이 덩어리를 갖다가 시병역에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텍스트에다가 new 캐릭터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배열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문자열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죠? 여기다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for integer i는 0서부터 어디까지 돌리면 되겠습니까? 텍스트의 length까지 돌리면 되겠죠, 그죠? 텍스트의 length까지 돌립니다.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서 텍스트 i에다가 여기 보면은 요 텍스트랑 쫑이 났죠, 그죠? 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다가 this를 써줘야지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이 텍스트는 이 텍스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죠? 예, 텍스트. 요 텍스트 포멀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코딩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이거의 이름을 바꿔드리겠어요. 이거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스트링 arg 아니면 뭐 p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죠? 텍스트에다가 p 점 이게 스트링이니까 p보다는 s가 낫겠네요, 그죠? s 점 si라고 치면 어떨까요? 자, 다행히도 이게 스트링인 경우에 이렇게 si라고 치면은 i번째에 있는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s 점 element at i라고 하는 함수를 써도 됩니다. element at i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문자열에 들어왔던 이 스트링에 들어왔던 모든 내용이 여기에 쭉 이 배열에 이제 하나씩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내가 일 처리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다 뭘 집어넣기로 했습니까? 널 캐릭터를 하나 집어넣기로 했죠, 그죠? 여기 포문에 의하면 이게 덧셈 플러스 기호까지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텍스트 i에다가 텍스트 여기 i는 여기 로컬 베리블이니까 못 쓰니까 텍스트에 s.length에다가 널 캐릭터를 하나 집어넣겠다 하는 거죠. 널 캐릭터를 하나 집어넣겠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포지션 값을 이제 일 처리하기 전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포지션은 0. 그 다음에 토큰 밸류도 일단 일 처리하기 전이니까 0 이렇게 합니다. get 토큰 밸류는 이제 금방 작성할 수 있겠죠, 그죠? get 토큰 밸류는 이 함수의 사용 목적은 지난번 버전이랑 똑같기 때문에 토큰 밸류를 리턴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토큰 밸류 값은 어디서 결정하면 됩니까? 이 getNext 토큰 함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getNext 토큰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오퍼랜드인 경우에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 그 아토이를 수행을 해가지고서 이 토큰 밸류 값을 이제 결정해 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인 프로그램과 이거는 이제 라인 버퍼는 공급자라 그랬죠. 공급자의 관계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내가 구현해 줘야 될 내용이 이 라인 버퍼 컨스트럭터, getNext 토큰, getToken value 이 함수 3개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라인 버퍼랑 getToken value는 이미 다 구현한 상태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getNext 토큰 함수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전 버전에서는 이 라인 버퍼 컨스트럭터에서 이미 토커나이즈가 다 완료가 됐죠. 왜 어떻게 완료가 됐었습니까?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스플릿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한 줄 자체가 완전히 다 토큰별로 잘려졌어요. 잘려졌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니고 getNext 토큰 할 때마다 한 개씩 이거 한 번 호출할 때마다 한 개 토큰씩 이제 잘라낼 거다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지나가면서. 자,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텍스트
이런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일단 데이터 중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 이 배열에 들어온 내용에 앞에 빈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이제 그 뭡니까 아까 지난번에 이제 강의 초반에 설명을 할 때 어떤 토큰을 하나 인식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화살표가 빈칸에서 멈춰져 있었죠. 그죠? 빈칸에서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빈칸을 지나가야지 됩니다. 빈칸을 지나가 가지고 이 인덱스가 이 포지션이죠. 사실은 이 화살표가 이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이 데이터가 있는 곳의 위치를 가리키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빈칸 지나가는 행위를 이제 먼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뭘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덧셈이냐 하는 걸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if 텍스트 포지션이 뭐랑 같으냐 물어보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텍스트 포지션이 덧셈과 같으냐. 우리가 이 이전 버전에서는 이 토큰을 미리 자른 상태에서 토큰 각각의 스트링이었기 때문에 equals 플러스를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캐릭터의 어레이에 있는 한 개의 캐릭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캐릭터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한 개의 캐릭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를 오퍼레이터인가라는 걸 비교할 때는 이퀄 사인이나 비교하는 이게 같으냐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값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포지션 값 증가시켜야 돼. 그 다음 일 처리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뭘 돌려주면 됩니까? return id 플러스를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자, 덧셈 만났을 때입니다. 이런 행위를 갖다가 어떤 경우에 해줘야지 돼요, 또. 곱셈, 나눗셈일 때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잠시. 자, 그래서 덧셈인 경우 말고 곱셈인 경우랑 나눗셈인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작성했습니다. id multiply, id divide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짤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인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도 있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마이너스 오퍼레이터예요. 그죠? 빈칸 다음에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마이너스지만은 얘는 어떻습니까? 이 마이너스는 뺄셈 기호인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죠? 뺄셈 기호인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8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뺄셈인 경우 마이너스 기호를 만들었을 때는 조금 달리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좀 달리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뺄셈 기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텍스트의 위치에 있는 내용이 마이너스인가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 칸이 빈칸인가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포지션 플러스 1에 위치해 있는 것이 빈칸인가 확인해 줘야 되고 혹은 우연히 마이너스가 맨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줄에 맨 마지막에 있을 때는 그 뒤에 빈칸이 아니라 뭐가 있게 됩니까? 엔드 오브 라인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맨 마지막 데이터에다가 널 캐릭터를 집어넣기로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인 경우에는 이게 빈칸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마이너스면서 널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가 포지션 플러스 1에 널 캐릭터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사인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오퍼랜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숫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퍼랜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스트링 다행히 이제 C샵이나 자바에서는 문자열들을 갖다가 이렇게 합쳐나가는 행위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덧셈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쉽다는 거죠. 인티저 i는 제로 이렇게 해놓고 자, if 텍스트 포지션이 마이너스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수인 경우를 갖다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오퍼레이터 마이너스를 확인한 거지만 이번은 반대로 숫자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얘 음수 숫자인가를 갖다가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음수다라고 치면은 버퍼는 버퍼 플러스 마이너스로 숫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트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i는 사실은 필요 없네요. i는 내가 C++ 프로그램 할 때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를 해줘야 될 거다. 아이고.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화살표 지나가야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y의 텍스트 포지션이 자, 얘네들 갖다가 이제 숫자들을 모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모아가야 됩니까? 빈칸을 만나기 전까지 모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포지션이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그 캐릭터의 내용이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인가, 숫자에 해당하는 그 문자인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아스키 코드 0부터 아스키 코드 9 사이에 있는 건가 하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게 맞는 경우는 계속 버퍼의 내용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버퍼의 내용이 이제 계속 추가를 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 또 해지되겠죠, 그죠?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 합니다. 자, 요 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제 오퍼랜드들을 갖다가 다 구성해 놓은 상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다 구성됐으면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됩니까? 토큰 밸류 값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토큰 밸류 값을 integer.pass 버퍼 이렇게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return 뭘 해야 됩니까? return id operand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뭔가 뭐 일처리가 잘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나면 이제 이게 0에서 9까지의 내용이 아니래 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요 숫자들이죠.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야지 돼요. 빈칸이 있거나 널 캐릭터가 있어야지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실수로 뭔가 잘못 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글자를 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좋다는 거죠. if 해가지고 텍스트 자, 텍스트 포지셔닝이 빈칸도 아니면서 또 널 캐릭터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상수 중에 id quit라고 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작업을 끝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return id quit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id quit 없죠, 그죠?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죠? 뭔가 입력이 잘못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는 여기에다가 else if token id가 quit면
그래서 이제 끝내게 하자는 거죠.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get next 토큰에서 쭉 하는 일이 거의 다 됐어요. 오퍼레이터 돌려줄 때, 그 다음에 오퍼랜드 돌려줄 때, 그 다음에 퀴트 돌려줄 때 다 했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그죠? 뭘 빼먹었습니까? 데이터의 마지막을 만났을 때에 대한 작업을 빼줬습니다. 그죠? 데이터의 마지막을 만난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데이터의 마지막을 만난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포지션 값은 이전 작업의 결과로 그 다음 일 처리할 부분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이제 빈칸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연히 만약에 텍스트 포지션 값이 널 캐릭터면 이게 널 캐릭터인 경우에 이제 id end of data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일 처리가 끝난 경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메인 프로그램 손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어디만 손댔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클래스의 임플리멘테이션만 손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내가 까맣게 칠한 부분, 요거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멤버들, 그 다음에 함수 바디들, 이 함수 바디들이 임플리멘테이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짰던 프로그램이랑 많이 다르죠. 그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걸 짜라고 과제를 내면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소프트웨어 만들 때 복사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 괜찮다고요? 물어봐서 이해하는 건 괜찮습니다. 물어봐서 이해하는 건 괜찮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착 만들어준다든지 하면은 금방 들통난다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절대 통용이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짜는 문화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정착되어 있는 그런 문화예요. 이렇게 저기 명세부랑 구연부를 달리 취급해서 코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거 잘못했네요. 여기 스트링에서 포멀 파라미터 S에 있던 내용 원래 텍스트라고 적혀 있었죠. 그죠? 네, 여기다 잘못 적었습니다. S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짠 원래 소스 코드는 보통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거랑 여기 있는 텍스트를 갖다 구별해 주기 위해서 전에도 설명하지만 이제 내가 데이터 멤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거는 게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원본 자료 구조의 원본 그 프로그램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라인 버퍼를 다른 버전으로 작성한 그런 예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 예제 이후에 요 다음 시간은 내가 아마 2차원 배열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2차원 배열 설명을 한 다음부터 계속 스택을 만들 겁니다. 뭘 만든다고요? 스택을 계속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택 이미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이미. 그죠? 스택 클래스 이미 만든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택을 만들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갖다가 적용하는 예로서 이 스택 클래스를 스페시피케이션 똑같대. 이 스택을 만드는 구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스택을 구현하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차후에 진도가 나가면서 또 다른 방법의 스택 만드는 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데, 왜 그런 걸 보여주느냐? 뭐 스택 만드는 알고리즘을 교육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강의 내용을 내가 진행을 할 거지만은, 또 한 가지는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 아주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인포메이션 하이딩, 스페시피케이션과 임플리멘테이션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제도가 아주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강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끌고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강의에 임해주기, 학습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